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떠들썩하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둔화 문제는 우리 가계 대출 이자에도 악영향이 있으므로 미국 대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슈 궁금할 땐 허직년 변호사, 그 첫 번째 주제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배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이 최대 관심사인데 이를 대면하는 두 후보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이 두 후보의 정책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해리스는 중산층과 동맹국 결집을 우선으로 친환경과 증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트럼프는 미국과 자국 기업 우선으로 친환경 정책 폐지 및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권 교체 여부는 제조업 수출로 성장한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특히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좌우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이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당내 경선을 승리한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인데요. 세월 앞에 장사는 없었습니다.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 없는 발언, 민주당 내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7월 21일 대선 후보직에서 백기를 들고 물러났습니다. 트럼프의 맞수가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와중에 바이든의 바통을 이어받을 유력한 후보가 있었죠. 해리슨 부통령은 흑인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기존 대선 선거 자금 및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힐러리와 트럼프에 이어서 약 8년 만에 남녀 대결 성사는 물론 나이, 성별, 인종, 경력, 정치 성향 등 모든 면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피겨 사건 이후 백인 남성 노동자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중이지만 바이든 사태로 고령 리스크를 넘겨받았습니다. 해리스는 다양한 인종의 폭넓은 지지층 확보가 가능하고 전직 검사 및 법무장관 이력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대비되지만 부족한 존재감과 부통령 시절 지도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따라서 두 후보의 경쟁은 결국 주요 경합주에서의 성적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나, 트럼프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집권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양측은 무역, 세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저탄소 정책의 주요 현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초의 수식어, 급부상 중인 해리스, 그녀의 백악관 찬탈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를 안 써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정책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리스는 8월 16일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중산층과 물가 안정을 극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더 올리고 10조 달러 규모 환경 투자를 제안하며 친환경 정책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주택과 식료품 가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중산층에게는 우호적이나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동시에 관련 공약 시행 시 재정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남은 대선 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지수입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Only USA.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현 시점 앞으로의 미국 기준금리는 상승 추세일까요? 하향 추세일까요? 네, 하향 추세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감세 정책이 경기를 자극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 강화가 고용시장 과열을 유발해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디스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밀리면서 인플레이션, 고금리 지속, 강달러, 원화 약세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 결코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심지어 트럼프 재집권 시 연간 17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 상당 대미 수출액이 감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공약 아젠다 47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 철저한 경제 논리에 입각해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공약 중 하나가 중국에 특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트럼프는 중국에 60%라는 어마무시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무역 장벽을 높이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배제 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이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 유입되어 이에 대한 저마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사실 최근 수년간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수출은 비록 감소하였지만 그 반사 효과로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산업군의 대미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탈중국 과정에서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하는 투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반도체, 2차 전지 경우 미국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데 건설비, 인건비, 규제 비용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탈국 중국 형상이 과연 긍정적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해리스와 정반대로 친환경 정책이 철폐 또는 완화되어 2차 전지, 태양광 산업은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생산기지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IRA 보조금 지급 축소 또는 중단 시 신규 진입자 감소가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기업들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투자를 중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투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IRA 역시 미국 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 IRA 폐기가 미국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IRA가 집행된 프로젝트 중에서는 공화당 집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투자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과연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우리 미국 진출 기업이 미국에서 납부하는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를 올려 금리 인하 둔화 및 패권 외교로 우리 기업이 상당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둔화 문제는 우리 가계 대출 이자에도 악영향이 있으므로 미국 대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내적 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두 후보의 공약대로만 정책이 실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불확실성이 낮아서 안정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는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 정책 변동성 확대가 예측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및 대출을 하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산업, 기업별로 차별화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변하는 경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하여도 별도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최신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로서의 시각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